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4.29 재보선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관악을에 출마하면서 특히 이 관악을 지역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팟짱에선 정 전 의원을 인터뷰했었죠. 오늘은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연결해 정 후보의 핵심 공약과 필승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정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번에 4.29 재보선 관악을에 출마하게 된 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출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기라기보다는 선거의 의미를 좀 짚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번 선거는 저는 내년 총선 네, 그리고 2017년 대선과 연결되어 있는 출발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저는 쏘가버린 올해까지로 보면 쏘가버린 8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2년이 지나면 10년이 되겠죠. 네, 뭔가 이 쏘가버린 10년에 대한 평가를 이번 선거에서는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네. 이제 거의 실패로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서민 생활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네, 뭔가 경고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야 이 경제 정책을 좀 서민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 선거는 서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네, 선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의미를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출마의 변호로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관악을 선거가 박근혜 정권 심판의 성격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예. 어떻게 보면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 후보님을 정치 신인으로 여길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제가 예. 이 자리에서 자기소개식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 정치인으로 보면은 신인은 맞는 거죠. 제가 네. 아직 국회의원이 돼본 적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또 정치권에서 일을 한 거는 좀 오래됐죠. 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82학번인데요. 네. 민주화 운동을 하고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거는 91년 달에 들어왔죠. 그때 네. 보좌관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때
예, 뭐 제 생각은 노동자 대투쟁 뭐 이걸 거치면서 87년도 당시에 네.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걸 보고 노동법을 차라리 바꾸는 게 진정으로 노동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네. 그때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을 제가 뭐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평민당에 입당을 했던 거고 네.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제 행정관으로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그 부서에서 일을 했었고요. 네. 뭐 또 나중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님 만나서는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정책조정비서관 또 정무기획비서관 네. 대변인 뭐 이런 일들을 쭉 해왔죠. 그래서 뭐 정무와 정책 홍보 이런 걸 두루 경험을 할 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예. 뭐 청와대에도 계셨고 이게 뭐 정책적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변인까지 하시고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 이번 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예. 월급 봉투란 피켓을 들고 서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는 선거는 뭐뭐다. 이런 예. 네모칸을 채우는 건데 예. 후보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선거는 월급 봉투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관악을에 시급한 과제 이런 게 경제 문제라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뭐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네.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월급 봉투라고 했던 거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연말정산. 예.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이 네. 그대로 뭐 깨지는 걸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 서민들, 이 정부의 서민 정책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를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영업은 말 그대로 빈사 직전이고 네. 월급쟁이들은 들의 그 유리할 지갑은 뭐 깨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이 네. 상황을 타개하고 뭐 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이번 선거에서 만들어야 된다. 결국 그 기회라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은 총선에서 저희들이 총선 승리와 대선 네. 승리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였죠. 네, 그래서 네. 월급 봉투다라는 정의를 네. 내리셨었는데 예. 서울 관악을 어떻게 좀 바꾸어 가실 생각인가요? 그 핵심 네. 정책 한 몇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지역사회, 그러니까 관악구, 저희 지역은 이제 관악을 지역인데, 네네.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좀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네. 여전히 낙후된 지역인데,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뭔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죠. 네. 근데 그 한 사회가, 한 지역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통과 교육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지역은 교통과 교육 좀 소외 지역이죠. 그래서 교통 문제는 저희들은 신림경전철, 난곡경전철, 경전철 문제가 핵심이고요. 네. 반드시 이걸 성과를 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많은 노력을 박원순 시장을 몇 번 네. 만나서 좀 신림선은 성과가 있고요. 네네. 난곡선은 올해 좀 뭐 구체적인 매듭을 좀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네. 남곡선은 지금 이 서울시 도시기본철도 계획의 그 승인을 국토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빨리 좀 내게 해가지고 올해 안에 서울시가 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저희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저는 교육 생태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에 대한 불안감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 좋은 학군을 찾아서 떠나시는군요. 예, 뭐 강남으로 동작으로 주변 지역으로 이제 떠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 어제 어머님들하고 문재인 대표가 여기 오셔가지고 네.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소신 있는 부모님들만 이 지역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신 있는 부모님들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실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좀 주는 그런 이 교육 정책을 또 이 지역에 맞는 어떤 교육적인 지원을 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좀 특별하게 저희 지역 대학동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거죠? 고시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죠. 네, 이번에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찾아갔던 그 지역이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은데. 네, 1인 가구도 지역,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시촌이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네. 2016년, 17년부터는 이제 안 뽑아요. 사법고시를 통해서. 네.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사시 존치되기를 크게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바라고 있는데, 뭐, 새누리당은 이미 4분 정도의 의원이, 사법고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아직 저희 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이제 바꿔 나가야겠네요. 어떻게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시의 존치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뭐 개천에서 용나는 네. 그런 역동적인 사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사시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현재 로스쿨과 사시가 병행되는 것은 뭐 괜찮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할 생각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이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한 집 뭐 거의 뭐 도로변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가게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정말 이제 뭐 빈사 직전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에 좀 특수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소상공인들에게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뭐 교통 문제, 경전철 만드는 문제 해서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 중고등학교 문제들, 그리고 대학동 고시촌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 이게 크게 보면 4가지 줄기로 저희가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오늘 3시에 1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도 여시죠? 예. 이때는 어떤 분야의 정책을 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청년 그 고용 문제. 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 지역은 뭐 청년 세대가 워낙 많고 또 1인 세대가 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네. 서울시 평균 24.4%인데 여기가 38.8%니까 1인 세대가 엄청 많죠. 네. 그 중에서 1인 세대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 고용에 관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울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후 기자회견 내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장윤선의 팟짱. 네, 그리고 이번에 관악을 지역구가 참 뜨거워진 게 이분 때문인데요. 네.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네. 먼저 이 출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우리 정동영 전 의원님은 제가 뭐 평상시에도 잘 아는 분이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의장님 하시는 분인데 이게 여기 오셔가지고 참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뭐 후배 앞길을 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이 빨간불을 켜는 그런 거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이겨서 내년에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로 가야 되는데 뭐 야권이 분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뭐 여기서 저희 지지층들 일부 잠식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이게 직격탄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총선 지면 대선은 뭐 더 희망이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동영 전 의장께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으신지 저는 좀 의문을 많이 가지죠. 이 시기에는 뭔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야 될 시기인데 분열되고 있다. 이런 우리 당의 분석이시죠? 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좀 이 시기에 탈당까지 하시고 또 여기까지 나오시니까 정권 교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죠. 더더구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심판하고 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정 전 의원 출마로. 정동영 의장이 예. 나오시면 당연히 네. 표가 나눠지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어부지리를 가져가는 건 뭐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건데. 네. 그건 누가 보더라도 뭐 삼척동자 아닙니까? 그건? 네. 예. 그러니까 결과가 뻔히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강행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네, 좀 안타까워하시는. 좀 답답하죠. 답답하시다. 예. 그러나 뭐 네. 그게 현실이라면은 제가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네. 뭐 저희 지지층을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를 또 해내야 네. 또 그게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종의 좀 역사적 책무까지도 느껴지면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정 전 의원은 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의 정치 기득권도 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대중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 자체도 고여있는 물. 그러니까 예. 무슨 목소리가 밑에 민생을 통해서 아니면은 밑에 저소득층 목소리 뭐 이런 것들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저희 당이 네. 그동안에 아주 기청 서민들의 그런 요구들을 제대로 반영해 왔냐? 그거는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저희 당은 뭔가 새로운 혁신들을 해나가고 있죠. 네. 뭐 문재인 대표 들어와서 뭔가 이 국정의 주도권을 질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런 걸 제시하면서 네.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내부적으로도 여하튼 완벽하게 통합은 된 건 아니지만 네. 여하튼 통합의 기운을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를 통해서 지금 지지율이 상승해 왔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연말 정기국회까지 가면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성과도 내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정동영 의장님이 그 전 의장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렇게 공격하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인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라는 게 본인의 노선과 이 정책을 가지고 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네. 게 최근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국민들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당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네.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정동영 전 의원님도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노선 정책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과 네. 뭐가 다른지 막연하게 서민층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정책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뭔지 내 정책은 뭐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없이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 정치적인 프레임인 것처럼 네. 아니면 정치적 출마의 뭔가 명분을 그냥 만들기 위한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는 결국 표로 말하기 때문에 네. 정 전 의원의 인지도는 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이러다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필승 해법이라고 할까요? 예. 이 상황을 좀 타개하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뭔가 해법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은 네. 그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통된 주장은 네. 공통된 열망은 정권 교체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더 이상 이 정부 하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네. 빨리 뭔가 심판하고 우리가 바꾸자. 이 열망이 되게 강해요. 그러면 이런 열망을 어떻게 이 선거 과정에서 결집시켜내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저는 요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나오셨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서는 누가 더 설득력 있고 힘 있게
그걸 해낼 수 있느냐라는 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차피 야당의 가장 중심 정당 아닙니까 지금? 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만이 그걸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네. 결국 이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외에는 네.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네. 저 정태원은 그 내부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정통성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부각시켜서 결국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저 정태호밖에 없다라는 걸 부각시키면은 마지막에는 결국 세력이 우리 네. 지지층이 이쪽으로 결집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 선거가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점점 본격적인 선거가 되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고 정통성 예, 있는 오늘 뭐 후보다. 네. 어저께 이제 그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께 만나서 네. 뭐 성당 후사의 마음으로 하여튼 선거 지원하겠다고 또 말씀을 말씀도 하셨죠. 나누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이 언론에 관심을 받았던 뭐 동교동계의 네. 그 지원 문제,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의 혹시 뭐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말끔히 정리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또 박지원 대표도 오실 거고 지난번에 또 안철수 대표도 오셨고 네. 뭐 이렇게 우리 당이 거당적으로 이 지역을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지지층들이 또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또 저는 뭐 2배, 3배 더 네. 본신의 힘으로 뛰고 네네. 그렇게 하면 결집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네. 거기는 빠지지도 않고 뭐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네. 보통 33에서 35%입니다. 네. 33, 35요.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는 지금 갇혀 있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우리 정당 여론조사하면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당 지지도 안에 늘 갇혀 있어요 보면은. 그런 건데 지금은 우리 야권 지지층이 일단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네. 결집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후보 지지도가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이 막판으로 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면서 네. 결국은 이 기존의 구도 45대 35 뭐 이런 구도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러나 그 전제는 여하튼 간에 저희 당이 하여튼 일치 단결해서 이 선거를 네. 제대로 치르는 것하고 또 뭐 후보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할 때 네. 그게 전제가 되는 거겠죠. 예. 새누리당 뭐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 후보라는 점을 좀 앞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보면은 지도부 방문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예. 법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이니까 어떤 걸 공약하면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뭐 전략,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그 오신환 후보하고 그 저하고 이 지역 사회에서는 좀 인물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1년짜리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국정 경험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뭐 청와대 일도 해보고 그래서 대충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수시로 또 뭐 늘 뭐 제가 이제 문재인 의원은 또 정무 특보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국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늘 제가 이제 워칭을 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잘 하여튼 뭐 국회 상황에 대해서 뭐 오신환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반대로 이제 뭐 오신환 후보는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지난번에 그렇죠?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뭐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하거나 뭐 오신환 그 표 법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라 살림이나 잘 살아라. 지금 나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네.
선거 때마다 무슨 누구 이름 붙인 그런 법률안 제시할 거냐. 네. 아니 나라 빚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관악을에 네. 예산 폭탄 내리겠다고 하는데 그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상당히 경솔한 발언이다. 선거용으로 마구잡이식 예. 공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뭐 언론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예, 그런 거고 우리 관악구 주민들은 정치의식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그렇게 뭐 현혹되고 그러지는 않는 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인물에서 차이가 난다.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는 예. 정태호 그래서 후보다. 제 구호는 이렇게 준비된 말씀하셨는데요.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준비된 후보요? 준비된 정태호. 준비된 정태호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캐치플레이즈는 뭐 살리겠습니다. 네. 서민지갑 살리겠습니다 이건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PI라고 그러죠. 광고 네, 네. 뭐 용어로는 PI를 이제 준비된 정태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후보 그리고 뭐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이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경제 실정을 심판할 수 있는 후보 이걸 예,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계신데 예. 혹시 이게 막판까지 가더라도 지지율이 혹시나 좁혀지지 않고 계속되면 야권 연대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 관악을 지역이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야권 연대는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요?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판까지요? 예.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그 독자적인 힘으로 뭔가 어려운 정치 상황을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공학적으로 늘 접근해 왔거든요. 뭐 세력을 그렇죠. 결집하는 뭐 네, 그런 네. 연대 전술을 써왔는데 이 선거에서 정당 간의 연대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의 야권 연대를 해오면서 자생력을 많이 잃었다. 네. 오히려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은 네 혼자 일어서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바라는 바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독자의 힘으로 돌파해내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저는 가지고 있고요. 네. 뭐 또 후보로서도 당연히 저는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네.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외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뭐 예를 들면 뭐 새누리당의 그 여의도 연구소 조사이기도 한데 네, 네.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하고 저하고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 가 있는 조사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대외적으로 아까 뭐 여의도 연구소 얘기를 한 거는 네. 그건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뭐 저희들 정치권에서 이제 도는 그런 정보들인데 이름을 구체적으로 되면은 또 오해 있을 것 같아서 구현하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 지금 공개되는 여론조사에 일일이 일비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조사도 뭐 하여튼 괜찮게 나오는 조사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뭐 끝까지 일관되게 혼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완주하시고 뭐 야권 연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혹시 이 정동영 전 의원 출마 선언 이후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동네에서나 만나신 적 있나요? 네, 행사장에서 여러 번 뵀죠. 뭐 무슨 말씀 나누신 게 있나요? 정동영 의장이 처음 만났는데 미안하다 그러시더만요. 그러신가요? 예, 뭐 저하고 잘 아는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상황이니까. 저는 뭐 페어플레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아니 정전이 근데 뭐 네. 서로 얼굴 보고 뭐 네. 어떻게 뭐 그렇죠. 얼굴 뭐 볼 얼굴 수는 보고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데 잘 아는 사이인데. 뭐 만나셔서 어떤 인사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했는데 예. 정동영 전 의원이 미안하다고 하셨군요. 예. 네, 또 이렇게 선거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뭐 문재인 네. 대표님이나 아니면 다른 당 지도부에서 뭐 따로 말씀을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하게 챙겨주시는거나 이런 게 좀 생겼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최대 관심 지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분에 저도 전국적인 인물이 됐어요. 관심을 네. 받는 사람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지도부도 이 지역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해지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지원을 오시는 빈도나 횟수도 이제 이런 게 늘어났군요. 많아지죠. 네. 예. 그러니까 우선 뭐 문재인 대표께서도 2번 오셨고 안철수 대표도 오셨고 저희 지역은 이제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네, 네. 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지역의 단체들하고 정책 협의도 하시고 네. 그래서 뭐 아주 당 어떻게 보면은 화력이 어떻게 보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어깨는 더 무거워집니다. 또 반드시 네.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 네. 거고 그런 각오로 또 뛰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관악을의 향배에 계속해서 저희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마무리로 우리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그냥 관악을 선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정권 교체와 직결되어 있는 선거다. 이 부분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탄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선거에서 이겨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뭔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대개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진보 개혁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은 우리 관악을 선거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 정책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호 새정치연합 관악을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